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SK 와이번스의 새로운 외인 투수 니킹엄 선수를 분석해 볼 텐데요. 태양님, 니킹엄 선수의 메이저리그 시절 스카우팅 리포트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토미존 수술을 받은 2015 시즌을 기점으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전에는 총점이 60점이었습니다. 60점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네요. 60점이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 입단 당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게 받았던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FA 직전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을 때도 60점을 받았고요. 60점은 투수라면 3선발, 타자라면 올스타가 가능한 야수에게 주어지는 점수입니다. 니킹엄 선수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세부 평가도 아주 좋은 편이어서 패스트볼도 60점, 커브도 60점을 받았고 체인지업은 55점을 받았습니다. 류현진 선수와 전성기 시절에 추신수 선수 정도의 점수를 받다니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유망주였군요. 방금 전에 토미존 수술을 기점으로 평가가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토미존 수술 이후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토미존 수술 이후 최근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패스트볼만 55점을 받았고 커브는 50점, 체인지업은 45점에 그쳤습니다. 총점도 45점을 받았는데 45점이면 대체 선발 정도로 평가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선발로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수술 이후 평가가 정말 많이 낮아졌네요.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토미존 수술 이후 구속과 구위 하락을 겪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도 수술 전에는 평균 151km에서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던지다가 지금은 메이저리그 평균 이하로 내려갔고요. 변화구나 제구 역시 전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라 빅리그에 남았다면 전혀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무래도 한국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는 분명히 수준차가 있으니까요. 한국 프로야구에서 통할 만한 니킹엄 선수의 장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구가 되는 평균 148km의 빠른 공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받았던 커브나 체인지업도 한국에서는 큰 위력을 발휘할 테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지만 면도날 같은 제구력은 아니다라고 평가받았었죠. 그러나 수준이 몇 단계 낮은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제구면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리플 A에서 홈런을 거의 허용하지 않은 데다가 이닝당 피안타도 1이 되지 않았는데 구위도 굉장히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칭찬 일색이시네요.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리를 내려주시겠어요? 테크 웨인 투수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춘 투수입니다. 빠른 공, 제구력, 다양한 구종, 확실한 결정구, 장타 억제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만 놓고 본다면 단연 1선발입니다. 구속이나 구위의 하락이 없다는 가정하에 김광현 선수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사실 가진 공만 놓고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좀 더 어울릴 정도입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웨인 투수는 과거 두산 베어스의 더스틴 니퍼트 선수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더스틴 니퍼트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를 평정했습니다. 니킹엄 선수도 그 정도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공을 가진 투수입니다. 와, 평가가 정말 좋네요. 태양님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신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니킹엄 선수는 불안 요소도 아예 없는 투수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풀타임 소화 여부가 좀 우려되죠. 니킹엄 선수는 토미존 수술 이후 100이닝을 넘긴 적이 2017 시즌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2020 시즌이 사실상 첫 풀타임 선발 시즌이 되는 셈인데 마치 산체스 선수가 2018 시즌에 그랬던 것처럼 체력 저하 문제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고려해봐야 할 점은 산체스 선수는 수술 직후에 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체력 문제가 더 여실히 보였다는 거죠. 린드블럼 선수도 한국 프로야구 입성 이전까지 100이닝을 넘겼던 적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만 한국 프로야구 첫 시즌에 무려 210이닝을 소화하는 괴력을 보였거든요. 이처럼 리그 수준 차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체력 유지와 컨디션 조절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만약의 경우를 개선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우기 쉬워지니까요. SK 와이번스 코치진은 니킹엄 선수의 체력 문제를 염두에 둬야겠네요.
마지막으로 20-80 스케일로 니킹엄 선수의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확실히 특급 투수입니다. 에이스 김광현 선수의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우승을 노리겠다는 SK 와이번스의 야심이 돋보이는 영입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사용되는 20-80 모델로 설명하자면 한국 프로야구 기준으로 패스트볼 70점, 커브 65점, 체인지업 65점, 제구 70점, 따라서 총점 70점 정도의 투수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영입입니다. 린드블럼 선수와 산체스 선수 등 특급 외인 투수들의 유출로 리그 수준 조화가 우려되고 있던 상황에서 니킹엄 선수의 영입은 단순히 SK 와이번스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입장에서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상이나 한국 생활 적응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충분히 한국에서 롱런하는 외인 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니퍼트 선수처럼 말이죠. 태양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니킹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니킹엄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도 2020 시즌 프로야구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클라이맥스 TV의 조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